저는 올해 62살 김은혜라고 합니다. 남편과 사별한 지 5년, 자식들마저 모두 제 품을 떠난 뒤 제 세상은 이 작은 꽃집 안에 멈춰 있었습니다.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꽃에 물을 주고 해가 지면 문을 닫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살. 향기로운 꽃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는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았습니다.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습니다. 언제부턴가 남자들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. 그저 꽃집 사장님, 은수 엄마, 어르신일 뿐이었죠. 저 역시 그런 호칭에 익숙해져 제 안에 아직 여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. 그 아이 정연이가 처음 가게에 들어온 것은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. 34살이라고 했습니다. 젖은 머리를 하고 들어서는 모습이 어찌나 훤칠하던지 가게 안의 모든 꽃들이 그 아이를 향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. 장미꽃 한 다발 주세요. 제일 예쁜 놈으로요. 여자친구 주려나 봐요? 아니요. 그냥 예쁜 분에게 드릴 겁니다.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갔던 그 아이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게를 찾아왔습니다. 어머니 생신이라며 친구 개업식이라며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.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인간은 핑계도 없이 찾아와 제 말벗이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. 사장님, 혼자 이 무거운 화분을 어떻게 옮기세요? 제가 할게요. 아이고, 고마워요. 정연 씨, 자꾸 정연 씨라고 하지 마세요. 섭섭합니다. 그럼 뭐라고 불러요? 누나요. 저한테는 그냥 예쁜 누나예요. 누나. 그 두 글자가 제 50년 묵은 자존심을 처음으로 흔들었습니다.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제 젊은 시절이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정연이는 반쯤 직원이 되었습니다. 퇴근하면 을에 저희 가게로 와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제 저녁까지 챙겼습니다. 저는 그런 정연이에게 저녁밥이라도 해주려고 가게 뒷방에 작은 부엌을 들였습니다. 우리는 좁은 뒷방 식탁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되어 단골 손님이 보낸 큰 화환을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. 제 허리가 삐끗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. 정연이가 놀라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. 누나, 괜찮아요? 병원 가요, 빨리. 아니야. 조금 쉬면 괜찮아. 정연이는 저를 가게 뒷방에 있는 작은 평상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. 그리고는 제 허리에 따뜻한 수건을 대주고 뭉친 다리를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. 정연아, 이제 그만해도 돼. 괜찮아. 아니요. 누나, 아프지 마요. 그때였습니다. 제 다리를 주무르던 정연이의 손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고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그 어떤 꽃보다도 뜨거웠습니다. 저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연이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.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. 젊은 남자의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그것을요.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. 28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저를 여자로 갈망하는 거대하고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. 제 쪼그라든 심장을 터트릴 듯이 부풀어 오른 그의 마음이, 그의 진심이, 그의 모든 것이 너무나 엄청난 크기로 제게 다가왔습니다. 누나, 오늘 밤 저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? 그의 뜨거운 진심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. 정연이의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의 모든 이성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. 안 돼. 이건 미친 짓이야. 28년이나 어린 아들 같은 아이야. 세상이 손가락질할 거야.
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. 이대로 그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. 오늘 밤 이 남자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. 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.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. 그날 밤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한 가게 뒷방에서 저는 한 남자의 여자가 되었습니다. 남편이 떠난 후 굳게 닫혀있던 제 몸과 마음의 문이 28년 어린 그 아이 앞에서 속절없이 열리고 말았습니다. 처음에는 제 늙고 주름진 몸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불을 끄려 했습니다. 하지만 정연이는 제 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. 아니요, 누나. 불 끄지 마요. 누나의 모든 걸 다 보고 싶어요. 너무 아름다워요. 그의 뜨거운 숨결 아래 저는 더 이상 62살의 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. 사랑받는 20살의 꽃 같은 여자였습니다. 정연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.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보물을 다루듯 저를 소중하고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. 잊고 살았던 쾌락이, 여자의 본능이 제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정연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밤새 꾼 꿈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햇살에 비친 그의 젊은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이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심장이 터질 듯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. 그날 이후 정연이는 제 가게의 직원이자 저의 비밀스러운 남자가 되었습니다. 우리의 세상은 이 작은 꽃집 안이 전부였습니다. 낮에는 다정한 사장과 성실한 직원으로, 밤이 되면 가게 뒷방에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연인으로 변했습니다. 함께 저녁을 만들고 좁은 평상에 누워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.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이 작은 가게의 문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. 어느 날 옆집 떡집 아주머니가 가게를 기웃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. 사장님, 저 총각 요새 가게에서 숙식하는가 봐? 둘이 무슨 사이야? 꼭 애인 같네.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하고 웃어넘겼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. 그 주 주말 서울 사는 딸아이가 예고도 없이 가게에 닥쳤습니다. 마침 정연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. 엄마. 딸아이의 싸늘한 목소리에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정연이가 어색하게 손을 떼며 인사했지만 딸의 눈은 날카롭게 저와 정연이를 번갈아 훑고 있었습니다. 아, 우리 딸 웬일이야. 연락도 없이. 연락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이야, 여기가. 저는 애써 웃으며 정연이를 가리켰습니다. 인사해. 요새 우리 가게 일 도와주는 총각이야. 박정현 씨. 정연이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잠시 후 정연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딸아이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. 엄마, 저 남자 그냥 직원 아니지? 솔직히 말해. 저 남자 누구야? 딸아이의 날카로운 추궁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. 무슨 소리야? 정말 그냥 직원이라니까. 내가 허리가 아파서 파스값이라도 아끼려고 사람 썼다. 왜?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커지고 떨려 나왔습니다.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비참했고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끔찍이도 싫었습니다. 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.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. 엄마, 지금 나를 바보로 알아? 저 남자가 엄마 보는 눈빛이 어떤지 알아? 꼭꼭 제비가 먹잇감 보는 눈 같았다고. 엄마 노후 자금이라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?
뭐, 너 지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? 내가 틀린 말했어? 엄마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젊은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엄마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겠어. 정신 좀 차려, 엄마. 딸아이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쏟아내고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. 라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. 행복감에 젖어 있고 있던 현실이 엄마라는 이름이 62살이라는 나이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. 그날 밤 정연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누나 따님 때문에 그래요?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정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예전처럼 제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습니다. 오히려 그 따뜻함이 제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. 괜찮아요, 누나. 제가 다 설명할게요. 제가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따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이건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. 세상의 시선,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저 주책 늙은이의 불장난일 뿐이라는 것을요. 며칠 뒤, 이번에는 아들이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. 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. 아들은 다짜고짜 정연이의 멱살부터 잡았습니다. 이 새끼가 우리 엄마 꼬드긴 제비 새끼냐? 아닙니다. 오해입니다. 뭐가 오해야? 너 같은 놈들 수법 내가 모를 줄 알아? 돈 떨어지면 바로 딴 여자한테 갈 거면서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. 아들은 고함을 질렀고 정연이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. 화분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. 저는 울부짖으며 아들을 말렸습니다. 그만해. 당장 그만두지 못해. 엄마는 빠져 있어. 저 새끼, 오늘 내가 끝장을 낼 거니까.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비극이 저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제 헛된 욕심이, 제 외로움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. 결국 그날 밤 저는 정연이에게 말했습니다. 정연아, 우리 이제 그만하자. 정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. 누나, 왜 그래요? 제가 더 잘할게요.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. 아니야, 정연아.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. 내가 내 주제를 몰랐어. 나는 62살 할머니고 너는 34살 젊은이야. 우리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. 저는 모진 말로 정연이를 밀어냈습니다.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만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정연이는 그날 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처럼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말없이 떠났습니다. 그 아이가 떠난 가게 뒷방은 다시 차갑고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. 며칠 뒤 정연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. 누나,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. 부디 행복하세요.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.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봄날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. 정연이가 떠나고 제 세상은 다시 멈췄습니다. 아니, 예전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. 꽃집은 여전히 향기로웠지만 제 코끝에는 아무런 향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텅 빈 가게 뒷방을 볼 때마다 심장이 시리고 아파서 저는 결국 그 방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. 자식들은 제게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. 아마도 그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라고 생각했겠지요. 하지만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. 저는 자식들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서로를 마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.
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.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맞은편에 앉아 누나, 이것도 드셔보세요라며 반찬을 올려주던 정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무거운 화분을 옮길 때면 누나, 그런 건 제가 한다니까요라며 달려오던 그의 듬직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.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. 텅 빈 침대에 혼자 누우면 저를 아름답다고 속삭이며 뜨겁게 안아주던 그의 품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. 저는 제가 그를 밀어냈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. 내가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, 세상의 시선 같은 건 무시해버렸더라면, 우리는 지금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? 그렇게 몇 달을 페인처럼 지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낡은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. 그 안에는 20살 시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. 그때의 저는 누구보다 빛났고 당당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. 사진 속의 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. 그리고 깨달았습니다. 나 김은혜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,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그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,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자 한 여자였다는 것을. 정연이와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었을 겁니다. 주책이었고 불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잊고 있던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. 제가 여전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,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. 저는 그날 닫아두었던 가게 뒷방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그리고 먼지가 쌓인 평상을 깨끗이 닦고 그 위에 가장 예쁜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.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. 정연이 덕분에 깨달았으니까요. 나이 든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. 비록 현실의 벽은 높았지만 그 아이와 함께했던 기억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제 보물이니까요.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만약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사랑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고 그 사랑을 지켜낼 용기가 있으신가요? 아니면 저처럼 현실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까요?